우리는 이제 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판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옛날에 베게너는 판이 이동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이 어떤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홈즈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하여 판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이 그림은 홈스가 주장한 멘틀 대류의 그림이에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홈스는 멘틀이 전체적으로 대류하여 순환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홈스도 멘틀이 지구 내부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모습으로 대류할 것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 그림은 멘틀의 대류가 멘틀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고 하는 한층 모델이에요. 한층 모델에서는 해령에서 순환의 흐름이 상승하고 해구에서는 하강하지만 해령과 해구 사이에서는 수평적인 흐름을 하고 있다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모델에 의문을 가지는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약 대류가 멘틀 전체에서 일어난다면 멘틀의 성분은 일정해야겠죠. 하지만 멘틀의 위와 아래 성분은 서로 달랐거든요. 멘틀이 한 층으로 대류하는 모델이 문제가 생기자 과학자들은 이번에는 두 층 모델을 만들었어요. 멘틀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눠서 대류가 상부 멘틀에서만 일어난다고 한 것이죠. 두 층 모델이 더 설득력이 있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두 층 모델에도 약점은 있답니다. 대류하는 상부 멘틀에 비해 하부 멘틀은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하부 멘틀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멘틀 대류가 판을 이동시키는 기본적인 힘을 제공하지만 사실 판의 이동은 좀 더 복잡하답니다. 멘틀의 순환과 판의 이동이 관계한다면 해령과 해구는 멘틀의 상승부와 하강부로 고정이 되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러 곳에서 해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에요. 이 그림은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멘틀 대류의 순환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해령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볼까요? 아까와 비슷한 그림이죠. 차이점은 판의 이동이 멘틀 대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침강하는 판을 보면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침강하는 판이 아래로 잡아당긴다는 것이에요.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지각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차갑고 무게가 무거워져요. 따라서 해구에 접근해 침강하는 해양지각은 아주 무거워진 상태라 잘 가라앉겠죠? 그래서 판이 이동하면서 해구에서 침강함에 따라 세게 잡아당기고 그렇게 되면 해령 역시 끌려서 이동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모델을 볼까요? 아까 말했지만 해령은 해저의 산맥과도 같다고 했죠? 그럼 해령 부근은 높겠네요. 반면 해구 부근의 해양지각은 차갑고 무거워져서 점점 가라앉아 높이가 낮아지겠네요. 그래서 해령과 해구 사이에는 높이차가 생기게 돼요. 이 차이 때문에 해령 부근의 지각이 계속 해구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령 역시 끌려서 가겠죠? 총 3가지 경우를 봤죠. 멘틀의 수평적인 흐름, 해구 쪽에서의 잡아당김, 마지막으로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의 미끄러짐의 경우죠. 판이 왜 움직이는가에 대한 설명은 어느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판이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판 아래에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